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반동성애 운동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 조 바이든입니다. 이 조 바이든은요, 놀랍게도 동성 주례식을 직접 행한 사람이에요. 기사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이분이 미국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동성 커플의 결혼 주례를 맡았다. 커플은 오래된 백악관 직원들, 바이든 부통령으로서는 첫 주례였다. 바이든 부통령의 첫 주례가 동성 커플 동성 결혼 주례였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해군시설 영내에 있는 자신의 부통령 관저에서 브라이언 모스텔러와 조 메시 커플의 동성 결혼을 주례한 뒤 트위터에 사진과 글을 이렇게 떳떳하게 올렸어요. 뭐라고 바이든이 당시 글을 올렸냐면, 내 집에서 둘이 결혼하게 돼 자랑스럽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참 세상에 행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랬는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주례를 맡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임시 주례 허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요,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는 주례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 주례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합니다. 면허가 있어야지만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기 위해서 바이든 부통령이 임시 주례 허가서까지 받았다.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 혹은 확산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이다. 그런 거예요. 그는, 즉 조 바이든 부통령은 2012년 동성 결혼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도록 설득한 이도 바이든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오바마가 당선이 된 이후에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 등 동성애 관련 온갖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 그 원흉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이든이다.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미국 대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미칠 동성애 쓰나미의 양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이 바이드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주인공인데, 바이드닝이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미국 대사관에서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열린 애슈턴 카터 신임 국방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 취임 선서식이 있었는데, 당시 신임 미국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카터 장관이 연설을 시작하자, 그런데 미국은 고위의 관직이 돼서 취임 연설을 하고 선서식을 할 때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함께 축복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으니까, 당시 신임 카터 장관이 취임 선서식에서 연설할 때 당연히 아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 부통령이 카터 국방장관 부인인 스테파니 카터를 연단으로 불렀어요.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났다고 그럴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양 30초 가까이 카터 부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귓속말을 했다라는 거죠. 사진 보세요. 너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 2초가 아니고 30초 가까이 어깨를 막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성추행이죠. 막 주무르면서 귓속말로 막 너무 또 입이 거의 뭐 귀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카터 장관이 연설을 하다가 이게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설 도중에 몇 차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사인을 준 거죠. 좀 그만해라, 부적절하다.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부통령의 스킨십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카터 장관이 누구보다 완벽한 나의 아내에게 감사한다면서 부인의 어깨에 손을 딱 올리면서 정말 이 바이든 부통령을 싹 쳐다보면서 이제 그만해라라는 사인을 제대로 줬습니다. 그제서야 바이든 부통령이 두 손을 내려서 뒷짐을 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점잖은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은 즉각 바이든 부통령의 과도한 스킨십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극단주의 테러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비난은 더 혹독했다고 해요. CNN, NBC 등 미국 주요 방송은 부통령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카터 장관, 아내가 성추행을 당한 미국 국방부 신임 장관이죠. 카터 장관이 이슬람 국가 IS를 물리칠 수 있어도 바이든 부통령과는 싸우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내가 있는 남편으로서 참 이런 일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지난 2000년 상원 의원을 지낸 바이든 부통령이 여성폭력 특별법을 발표하며 누구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강조했던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는 거죠. 즉 본인은 여성폭력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상원 의원 시절에 누구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 본인은 여성들에게 온갖 부적절한 성추행적인 그런 스킨십을 즐겼다고 할까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손짓 이게 바이드닝이에요. 바이드닝 이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구설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크리스 쿤 상원 의원의 취임 선서식에서 하여튼간에 이 바이든 부통령은 취임 선서식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네요. 참나. 이 크리스 쿤 상원 의원의 취임 선서식에서 쿤 상원 의원의 어린 딸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 미국의 처녀라고 그럴까요? 그 어린 딸에게 지나친 스킨십을 했다가 여론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거는 왜 이러시나 이 영감님이 참 옛날에 이 영감탱이란 말이 참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셨다가 굉장히 이제 여론의 포화를 만드셨는데 뭐 당시 말은 조금 부적절했지만 갑자기 제가 이 바이든의 이런 어떤 행동을 보니까 영감탱이 뭐 이런 표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친숙함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리켜 바이드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런 바이드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의 부적절한 손짓이 그냥 나왔을까? 결국에 미투 사건이 터졌어요. 리드라는 한 여성이 NIT에 바이든 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면서 미투를 했는데 구체적인 진술은 이렇습니다. 성폭력이 벌어진 것은 1993년의 봄이었다. 리드는 상원 건물 안에서 바이든에게 운동 가방을 전해주려고 따라갔다. 바이든은 리드를 차가운 벽에 밀어붙이고 목과 머리에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바이든의 손은 리드의 블라우스 안으로 들어왔다. 바이든은 스커트 아래로 다가가기 전에 자신의 무릎으로 리드의 두 다리를 떼어 놓았다. 바이든의 손은 리드 신체의 모든 곳을 만졌다. 성폭력은 단 한 번 이루어졌으며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 리드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죠. 리드는 바이든이 다른 곳으로 갈까? 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이든은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는 등의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무슨 이거는 왕자병이라고 그럴까요? 황제병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 영감탱이가 죄송해요. 영감탱이 이거 이런 말을 내가 막 하게 되네. 이 영감탱이가 이 젊은 처녀한테 아이고 나 참나. 여러분 제가 이게요 무슨 외설스러운 잡지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참나. 조선일보에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미투 폭로자는 4일까지 7명으로 늘었다.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하원의원 한 여성까지도 참 성추행을 했다니. 참. 에이미 레포스 의원 보좌관, 작가 DJ 힐, 대학생 케르틀린 카루소 22살입니다. 22살. 아이고 진짜 민주당 당직자 엘리 콜, 시민단체 대표 소피 캐러색 25살이에요. 25살. 백악관 인턴 출신 바일 코그네르트 윤트 28살. 아이고 20대 꽃다운 처녀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미투 폭로자 7명 전원이 사실은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 여성들이었다고 해요. 뭔가 세상을 여성들이 너무나 피해보는 부분이 미국도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그거 한번 좀 바꿔보자고 정말 민주당에 투신해서 자신의 젊음과 에너지와 돈을 써가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볼랐던 그런 선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이런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본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느낌까지 들어서요.
야, 이거 정말 참 이분이 어떤 가치를 지닌 분이냐, 그런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대선 경선, 이번 대통령 대선 경선이죠. 거기 참여하는 연설을 선언하는 의미로 바이든이 했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바이든이 현재 치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선 참여를 선언한 연설에서 연설문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뜬금없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앉아있을 때 저는 해가 비치면 금색으로 변하는 다리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영장을 통해 다가와 제 다리를 쓰다듬더니 다리털이 다시 서는 것을 구경하곤 합니다. 저는 바퀴벌레에 대해 압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 무릎에 뛰어드는 걸 압니다. 전 아이들이 제 무릎에 뛰어드는 걸 좋아합니다. 자, 갑자기 자기 다리털이 뭐 금색이다. 그리고 다리털이 갑자기 뭐 다시 서고 애들이 내 다리털을 만지나라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바퀴벌레에 대해 압니다라고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라는 단어가 미국 사람들은 어떤 뜻인지 다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어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죠. 백인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 꼬마 아이들, 흑인 어린이들을 바퀴벌레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까맣고, 흑인이가 까맣잖아요. 그리고 조그맣다고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는 까맣고 조그만데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흑인 아이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진 보셨던 것처럼 당시 바이든이 이 바퀴벌레 얘기를 할 때 옆에 흑인 아이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바퀴벌레라고 말했다라고 미국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이 본인은 마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백인 정치 지도자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시무시한 인종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흑인 아이들을 바퀴벌레라고 말하는 게 바이든의 본심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이든 이야기 1편 여기서 마치고 2편도 쇼킹 바이든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